늦가을 바람이 차가웠다. 이서연은 사무실 창가에 서서 전화를 붙잡은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회사 부도 났대. 아버지 친구 보증 잘못 써서 일이 커졌어.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녀는 눈을 감고 말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건데? 남편의 대답은 망설임으로 가득했다. 어머니랑 상의 중이야. 시골로 내려가면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서연은 말이 막혔다. 3년 동안 맞벌이하며 대출을 갚고 겨우 장만한 신혼집이었다. 대리직에서 과장으로 승진한 것도 그 집을 위해서였다. 그 모든 노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손끝이 저렸다. 며칠 뒤 시어머니 최말순이 집을 찾아왔다. 검은 코트를 걸치고 손에는 붉은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서연아, 집 참 아늑하다. 그래도 이런 집보단 공기 좋은 데가 몸에 좋아. 그 말에 서연은 무슨 얘기가 나올지 직감했다. 어머니, 혹시 그 얘기하러 오신 거예요? 무슨 얘기? 귀촌말이에요. 남편한테 들었어요. 말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도시살이 그만하고 시골 내려가서 새로 시작하자. 땅도 알아봤다. 서연은 눈을 가늘게 떴다. 새로 시작을 왜 저희가 해요? 어머니는 애써 미소를 유지했다. 너희도 알잖아. 지금 시댁이 좀 어렵잖니. 다 같이 힘 모으면 금방 일어설 수 있어. 우리 상우도 농사 배우면 좋고. 서연은 차분히 대답했다. 어머니, 저희는 아직 젊어요. 도시에서 일해야 해요. 말수는 억울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가족이 힘들 때 함께 사는 게 진짜 가족이지. 요즘 애들은 그런 정이 없더라. 그 말에 서연의 가슴이 쿡 하고 찔렸다. 어쩐지 자신이 냉정한 며느리로 몰리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버텨야 했다. 도시에서의 생활, 회사, 내 커리어 그 모든 걸 버리고 갑자기 시골로? 그녀는 조용히 컵을 내려놓았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는 내려갈 생각 없어요. 거실의 공기가 묵직해졌다. 말순의 얼굴이 굳었다. 서운하구나. 그래도 어머니인데 그렇게 딱 잘라 말하니. 서연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서운해하실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건 현실적인 문제예요. 어머니 사정은 이해하지만 저희 인생도 중요해요. 그 순간 말순의 눈빛이 바뀌었다. 따뜻하던 미소 대신 서늘한 빛이 스쳤다. 그래, 그래. 내 말도 맞다. 뭐, 젊을 때는 그런 생각할 수 있지. 그녀는 이내 자리를 정리하며 일어섰다. 근데 한 가지는 알아둬라. 인생은 혼자 못 살아. 사람은 결국 가족품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 말순이 문을 나서는 순간 서연은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불안을 느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이 이상하게 오래 맴돌았다. 남편 상우가 퇴근 후 들어왔다. 얼굴은 어두웠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다. 어머니한테 뭐라고 했어?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렸어. 내려갈 생각 없다고. 남편은 깊은 한숨을 쉬며 머리를 쓸어 올렸다.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잖아. 엄마도 많이 힘들어. 서연은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다. 힘든 사람 나만 있는 거 아니야. 나도 일하고 돈 벌고 그 집 마련하느라 고생했어. 근데 왜 자꾸 우리만 내주라고 해? 상우는 고개를 돌리며 중얼거렸다. 엄마가 그런 사람 아니야. 다 너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그 말에 서연은 허탈하게 웃었다. 내가 언제 부탁했는데? 내 인생을 대신 정해달라고 한 적 없어. 두 사람 사이엔 긴 침묵이 흘렀다. 그날 밤 서연은 침대 옆에서 오래도록 휴대폰을 바라봤다. 은행 앱을 열어보니
적금 통장이 하나 보였다. 그 안엔 그동안 부부가 함께 모은 돈이 고스란히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서연의 손끝이 떨렸다. 이 돈 정말 우리 둘의 돈이 맞을까? 불길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다음 날 출근길에 서연은 부동산 간판 앞을 지나쳤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지금은 지키는 게 전부야. 이 집, 이 삶, 내 이름.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그 결심이 곧 가장 잔인한 시험의 시작이 될 거라는 걸. 며칠째 집안 공기가 묘하게 싸늘했다. 서연은 출근 준비를 하며 시계를 바라봤다. 아침 8시, 남편 상우는 아직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휴대폰 화면에 부동산 사이트가 켜져 있었다. 그녀가 다가가 묻자 상우는 슬며시 화면을 가렸다. 무슨 거 봐? 그냥 집값 좀 알아보는 중이야. 서연은 눈썹을 찌푸렸다. 왜 갑자기 그걸 알아봐? 상우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엄마랑 얘기해 봤는데 신혼집을 팔고 시골 내려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 순간 서연의 머릿속이 텅 비었다. 그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말했다.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집을 판다고? 상우는 피곤한 얼굴로 한숨을 쉬었다. 이 상황에서 버틸 순 없잖아. 나도 이렇고 엄마도 혼자 두기 어렵고 우리 같이 내려가서 새 집 지으면 다 같이 살 수 있잖아.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집은 내가 모은 돈으로 산 거야. 상우는 억울하다는 듯 손을 내저었다. 알아. 근데 가족이잖아. 엄마도 힘들고 나도 새 일자리 구해야 하고 다 같이 살면 돈도 아끼고 서로 도울 수 있잖아. 그녀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 말이 어쩐지 엄마 말이 곧 진리처럼 들렸다. 며칠 동안 상우는 계속 설득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출근길에도 시골 내려가면 공기 좋다. 새로 시작하자. 도시 생활 그만하자.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점점 굳어갔다. 그녀는 이미 시어머니의 눈빛 속에서 그 의도를 읽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눈빛은 함께 살자가 아니라 내 품으로 돌아와라였다. 하루는 퇴근 후 집에 들어서자 식탁 위에 인감도장이 올려져 있었다. 서연은 그걸 보자 숨이 턱 막혔다. 이게 뭐야? 상우는 미간을 찡그리며 말했다. 내가 부동산 상담 받아봤어. 집값 많이 올랐더라. 지금 팔면 이득이야. 그 돈으로 시골에 집 짓자. 엄마가 땅 알아봤대. 그녀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서 내 도장까지 꺼내놓은 거야? 상우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낮게 중얼거렸다. 가족끼린 다 같이 하는 거잖아. 서연은 웃음이 새어나왔다. 그 웃음은 냉소에 가까웠다. 가족? 당신이 말하는 가족은 결국 어머니잖아. 상우는 표정을 굳혔다. 그런 말하지 마. 엄마도 가족이고 당신도 가족이야. 다 같이 살면 되는 거잖아.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안 가. 순간 상우의 눈빛이 싸늘해졌다. 그럼 당신 혼자 남겠다는 거야? 그래. 내가 번 돈으로 산 집이야. 내가 지킬 거야. 그녀의 목소리엔 단호함이 섞여 있었지만 그 말이 상우에게는 도전처럼 들렸다. 그날 이후 남편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그는 자주 늦게 들어왔고 집에 와도 말이 없었다. 서연이 말을 걸면 휴대폰만 들여다봤다. 하루는 시어머니의 번호로 온 전화를 우연히 들었다. 어머니, 내 말대로 하면 돼요. 계약만 하면 끝이에요. 서연한텐 내가 얘기할게요. 순간 서연은 손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래, 이게 당신들의 계획이었구나.
내 노력을, 내 집을, 내 엄마를 위해 쓰겠다는 거였지. 그녀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 눈을 감아도 남편의 무표정한 얼굴이 떠올랐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직접 찾아왔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서연아, 내가 말은 안 하려 했는데 어차피 다 가족끼리 일인데 그 집 팔자.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말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우리 상우가 요즘 잠도 못 자. 너도 알잖니. 저 아이는 한 번도 나한테 손 벌린 적 없는 애야. 이번만큼은 좀 도와줘.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도와달라 그 말이 왜 이렇게 낯설게 들릴까?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낮게 말했다. 어머니, 저도 사람이에요. 제 인생도 있고 제 돈도 있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래, 알지. 하지만 부부가 한 몸이면 내 돈도 결국 상우 돈이지 않니? 그 말에 서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그제야 확신했다. 이건 도움 요청이 아니라 압박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창문을 열고 바깥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이 희미하게 반짝였다. 그 불빛 사이로 자신이 걸어온 길이 떠올랐다. 대학 때부터 일하며 모은 돈, 대출 서류를 들고 은행에 서 있던 시간들, 그리고 그 돈으로 처음 이 집의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순간의 떨림까지 모든 게 헛된 게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 누가 내 편인지 알겠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굳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다. 이 조용한 여자가 곧 폭풍처럼 변할 거라는 것을. 초봄, 아직 공기가 싸늘한 날이었다. 신혼집 매각 계약이 끝난 지 일주일. 서연은 모든 게 꿈같이 느껴졌다. 통장에 들어온 돈은 안심보다 허물을 불러왔다. 그 돈이 자신이 세운 삶의 마지막 흔적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남편 상우는 매일 시어머니 집을 들락거렸고 시어머니는 마치 이미 모든 게 자기 계획대로 흘러가는 듯 여유로웠다. 이 땅이 괜찮아. 햇살도 잘 들고 물도 좋아. 시어머니는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다. 여긴 우리 집 짓기 딱이야. 상우 말로는 내가 설계 쪽에 관심 많다며? 도면 한번 봐봐. 서연은 잠시 화면을 들여다봤다. 도면 속 심호방이라 적힌 공간이 유독 넓었다. 이거 거실보다 더 크네요.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나이 들면 방이 커야지. 움직이기 불편하잖아. 그리고 부엌이랑 가깝게 해놨어. 내가 부엌 맡아야지. 그녀의 말투엔 한치의 의심도 없었다. 서연은 억눌린 감정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설계는 알아서 하세요. 대신 제 돈은 절반만 들어갈 거예요. 나머진 상우 씨가 책임져야죠.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미소를 멈췄다. 그게 무슨 말이니? 가족끼리 절반, 이런 계산은 좀 그렇지 않니? 서연은 눈을 마주치지 않고 차를 들었다. 계산은 정확할수록 좋아요. 가족일수록 더요. 그날 밤 남편은 술에 취해 들어왔다. 너 왜 그렇게 말을 세게 해?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알아? 서연은 냉정하게 말했다. 그럼 내 상처는? 내가 피땀 흘려번 돈은 뭐야? 상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대신 벽에 걸린 설계도를 가리켰다. 저기 봐. 저 집, 우리가 새로 시작할 집이야. 엄마는 그냥 도와주려는 거야. 서연은 조용히 대답했다. 아니, 그 집은 우리 게 아니라 어머니 거야. 며칠 후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됐다. 시어머니는 매일 현장에 나가 일꾼들과 상의하며 모든 걸 지시했다. 벽 색깔부터 주방 배치까지. 서연이 의견을 내면 말수는 한마디로 잘랐다. 아가, 이런 건 나이 들어본 사람이 알아.
너희는 그냥 일이나 열심히 해.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다. 오히려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점점 소외감을 느꼈다. 그녀의 이름은 설계도에도 계약서에도 없었다. 문득 이상한 생각이 스쳤다. 이 집, 내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남지 않겠구나. 며칠 뒤 서연은 남편의 휴대폰에서 문자 하나를 우연히 보게 된다. 토지명의 변경 완료. 최말순.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상우에게 물었다. 이거 뭐야? 왜 어머니 이름으로 돼 있어? 상우는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엄마가 자기 땅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공사비 낸 거잖아. 명의는 당연히 엄마 거지. 그녀는 허탈하게 웃었다. 내 돈이 들어갔잖아. 신혼집 판 돈도, 통장에 있던 예금도. 상우는 무심하게 말했다. 그건 가족끼리 나눈 거잖아. 서연은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거실을 서성였다. 시어머니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사람은 결국 가족품으로 돌아오게 돼 있지. 그 말의 의미가 이제야 뼈저리게 느껴졌다. 며칠 후 공사장 한쪽에서 일꾼이 실수로 그녀 앞에서 말했다. 어머니가 자기 노후주택이라면서 꼼꼼히 신경 쓰시더라고요. 며느리랑 아들은 도시에 살 거라면서. 순간 서연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시어머니는 이미 모든 걸 계획해 두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그날 저녁 시어머니 앞에 앉아 조용히 물었다. 어머니, 그 집 누구 이름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말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내 이름으로 해야지. 너희는 아직 젊잖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중에 정리하면 되지. 그녀는 그 말이 평생 내 밑에서 살아라는 뜻임을 알고 있었다. 서연의 눈동자가 차가워졌다. 그날 밤 그녀는 계약서 사본을 몰래 복사했다. 파일을 정리하며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다. 이제 끝이 보인다. 그녀는 그렇게 속삭였다. 창밖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 빗소리 속에서 서연은 처음으로 결심했다. 이제 나도 내 방식으로 싸울 때가 됐다. 초여름 바람이 부는 날 그들은 드디어 시골집으로 들어왔다. 세 사람의 이삿짐 트럭이 먼지를 일으키며 마당 앞에 멈춰섰다. 서연은 낯선 흙냄새를 맡으며 집을 올려다봤다. 한눈에 보기에도 잘 지어진 집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봐도 우리 집이라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현관문 옆엔 최말순이라는 이름표가 새겨져 있었다. 그녀의 이름, 며느리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시어머니는 현관 앞에 서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어때? 공기도 맑고 새소리도 들리잖아. 이게 진짜 집이지. 서연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공기는 좋네요. 다만 조금 낯설어요. 시어머니는 손을 휘저었다. 금세 익숙해질 거야. 사람은 흙 밟고 살아야지. 도시살이하다 병만 얻어. 거실에는 이미 가구가 놓여 있었다. 시어머니가 직접 고른 것들이었다. 서연이 주방을 둘러보려 하자 시어머니가 손을 내저었다. 아가, 여긴 내가 정리할게. 우리 집 부엌은 내가 맡는 게 편하지. 그 말에 서연은 멈칫했다. 우리 집이라는 말이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남편 상우는 중간에서 어색하게 웃었다. 그냥 어머니 하시게 둬. 어머니가 음식 잘하시잖아. 서연은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속에서는 무언가가 조금씩 부서지고 있었다. 며칠 후 시골집의 일상은 완전히 시어머니 중심으로 돌아갔다. 아침엔 닭 울음소리와 함께 어머니의 고함이 들렸다. 상우야, 물 길어와. 밭에 뿌려야지. 서연은 부엌에서 밥상을 차리려 했지만 말수는 손을 내밀며 막았다. 아가, 이 밥은 내가 할게.
너는 그릇이나 닦아. 젊은 사람 손은 버리면 안 돼. 서연은 차마 말대꾸하지 못했다. 대신 묵묵히 그릇을 닦았다. 하루는 저녁 식사 중 시어머니가 불쑥 말을 꺼냈다. 아가, 마을회관에 내일 같이 가자. 내가 며느리 데리고 간다고 다 얘기해놨어. 서연은 숟가락을 멈췄다. 제가 꼭 같이 가야 하나요? 그럼 며느리가 있어야 체면이 서지. 도시에서 살았다고 시골 인심 무시하면 안 돼. 그녀는 억눌린 한숨을 삼켰다. 이건 가족이 아니라 감시였다. 다음 날 회관에 도착하자 시어머니는 사람들 앞에서 그녀를 소개했다. 우리 며느리야. 도시에서 돈도 잘 벌던 애지. 근데 이제 농사 배우려 내려왔어. 사람들이 웃었고 서연은 억지로 고개를 숙였다. 그중 한 노인이 말했다. 아이고, 말순씨 복 받았네. 며느리도 착하고 아들도 효자고. 시어머니는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그럼요. 우리 상우는 엄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 말에 사람들은 웃었지만 서연은 웃지 못했다. 그날 밤 서연은 혼자 마루에 앉아 있었다. 달빛이 고요히 마당을 비췄다. 그녀는 휴대폰을 켜서 도시의 불빛 사진을 한참 바라봤다. 이곳엔 모든 게 느렸고 그 느림 속에서 자신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다. 남편은 옆방에서 시어머니와 내일 농사 계획을 상의하고 있었다. 그 목소리가 문틈 사이로 들렸다. 엄마, 서연이는 도시 일밖에 몰라요. 농사일 시키면 힘들어할 거예요. 말순의 웃음소리가 섞였다. 괜찮아. 저런 애들은 결국 돌아오게 돼 있어. 세상 물정 모르면 결국 의지할 때가 가족뿐이야. 그 한마디가 심장을 찔렀다. 의지할 때가 가족뿐이야. 그건 위로가 아니라 사슬이었다. 며칠 후 서연은 방 안 서랍에서 이상한 서류 한 장을 발견했다. 토지 매도 계약서 명의자 최말순. 하단에는 작은 글씨로 부동산 대출이 표시돼 있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손으로 문서 뒷면을 넘겼다. 담보 금액에는 신혼집 매각 대금이 그대로 적혀 있었다. 서연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돈으로 시어머니 이름의 땅이 세워지고 그 땅 위에 자신이 살 집이 지어졌던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졌다. 저녁 무렵 남편이 들어왔다. 오늘 엄마랑 바꿨어. 내일은 비료 사야 한대. 그녀는 문서를 손에 쥔 채 물었다. 이거 뭐야? 왜 어머니 이름으로 대출이 돼 있어? 남편은 당황한 듯 눈을 피했다. 그거야 뭐 어머니가 보증인 서줬잖아. 땅도 어머니 거고. 괜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내 돈이 들어갔는데? 내 이름은 어디에도 없잖아. 상우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가족끼리 무슨 이름 타령이야. 우리 다 같이 사는 집이잖아.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말했다. 당신 말대로면 이 집은 가족의 집이 아니야. 어머니의 집이지. 상우는 말문이 막혔다. 그 순간 방문이 열리며 시어머니가 들어왔다. 뭐가 어머니 집이야? 우리 모두의 집이지. 서연은 그제야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어머니. 모두의 집이죠. 다만 저는 그 모두에 포함이 안 되는 것 같네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갔고 남편은 서연을 노려보았다. 당신 왜 그렇게 말을 꼬아서 해? 엄마 상처받잖아. 서연은 조용히 대답했다. 상처받는 건 당신 엄마가 아니라 나야. 그날 밤 서연은 잠들지 못했다. 창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고 달빛이 서류 위로 비쳤다. 그녀는 서류를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다. 이 집은 내 무덤이 아니야. 여긴 내 마지막 무대가 될 거야. 초여름의 공기가 눅눅하게 내려앉았다.
시골집의 새벽은 유난히 고요했지만 서연의 마음은 점점 더 답답해졌다. 닭 울음소리에 눈을 뜨면 하루가 또 시작되었음을 알았다. 그러나 그 하루는 언제나 시어머니 최말순의 목소리로 시작했다. 상우야, 밭에 물 좀 길어와라. 아가, 장독대 좀 닦아. 손이 야들야들하니 젊을 때는 일 좀 해둬야 돼. 처음엔 참았다. 도시 생활에 찌든 자신에게 이런 불편함쯤은 견딜만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 집은 함께 사는 곳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왕국이 되어갔다. 밥을 먹을 때도, 물을 마실 때도, 심지어 잠을 잘 때도 그녀의 숨결이 곁에 있었다. 서연은 이 집에서 점점 자신의 자리가 사라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가 말을 아끼는 사이 남편 상우는 점점 변해갔다. 도시에서는 다정했던 사람이 이곳에서는 무기력하고 예민한 남자가 되어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식탁에서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우리 조금만 떨어져서 살아보면 어때요? 엄마도 편하고 우리도 숨 좀 쉴 수 있고. 상우는 젓가락을 놓으며 차갑게 대답했다. 무슨 소리야? 엄마 혼자 두면 어떡하라고. 우리 내려온 게 누구 때문인데? 그녀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그럼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도 생각해봐요. 하지만 그 말에 상우는 눈살을 찌푸렸다. 당신 요즘 말이 왜 이렇게 거칠어? 도시에서 벌던 돈이 그리워서 그래. 그녀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문틈 사이로 들어왔다. 두 사람 싸워? 아가, 결혼이라는 건 서로 맞춰 사는 거야. 젊은 것들이 요즘 너무 자기 생각만 해. 서연은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그 얼굴에는 애써 감춘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시어머니의 말은 늘 충고로 포장된 명령이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맞아요, 어머니. 결혼은 서로 맞춰 사는 거죠. 근데 한쪽만 자꾸 굽히면 결국 부러지잖아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남편은 거실에서 담배를 피우며 중얼거렸다. 엄마는 널 위해 이 집까지 지은 거야. 근데 왜 그렇게 삐딱하게 구는 거야? 서연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이 집은 어머니를 위해 지은 거잖아요. 당신도 알잖아. 내 돈으로 내 명의 없이. 상우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게 뭐가 문제야? 가족끼리 다 같이 쓰는 건데. 왜 그렇게 자기 돈, 자기 이름만 챙겨?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내 이름을 챙기지 않으면 당신 엄마가 내 인생까지 가져갈 테니까요. 순간 상우는 말이 막혔다. 그러나 이내 고개를 젓고 중얼거렸다. 엄마는 그런 사람 아니야.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야. 그녀는 허탈한 미소를 지었다. 당신 눈에는 아직도 어머니가 착한 엄마로 보이나 보죠. 나한테는 요즘 그분이 집주인으로만 보여요. 며칠 후 서연은 우연히 마을 슈퍼에서 두 노부인의 대화를 듣게 되었다. 아이고, 말순 씨 이번에 땅 문서 정리했대. 며느리 돈으로 집 짓고 땅도 늘리고 참 대단하네. 서연은 그 말에 몸이 굳었다. 그녀는 말없이 계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틈을 타 그녀는 시어머니 방 앞에 섰다. 문틈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왔다. 시어머니는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다. 아, 그 집은 내 이름으로 돼 있지. 며느리? 걱정 마. 그 애는 아무것도 몰라. 다 우리 상우 이름으로 도는 돈이지. 그 말이 끝나자 서연의 손끝이 떨렸다. 그녀는 그대로 방문 앞에 서서 한참을 숨죽였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아침상을 차렸다. 시어머니는 싱글벙글 웃으며 말했다. 아가, 이제 좀 익숙해졌지? 내일부터는 김장 준비해야 돼.
올해는 내가 주도 좀 해봐. 서연은 차분히 대답했다. 그럼요, 어머니. 올해 김장은 제가 하죠. 대신 어머니께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말해봐라. 김장 끝나면 우리 통장 정리 한번 하자고요. 순간 시어머니의 미소가 굳었다. 그게 무슨 말이니 갑자기. 그냥 정리해두면 깔끔하잖아요. 나중에 오해 생기면 서로 불편하니까요. 그날 밤 시어머니는 상우에게 말했다. 그 며느리 요즘 말투가 이상해. 나를 의심하는 것 같아. 상우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걱정 마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 말이 들릴 줄은 몰랐다. 문 뒤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던 서연은 조용히 손을 쥐었다. 그녀는 그날부터 모든 걸 기록하기 시작했다. 통장 거래 내역, 공사비 송금, 건축자재 영수증까지. 시어머니가 말하는 가족의 실체를 증명할 증거들이었다. 매일 밤 그녀는 그 종이들을 폴더에 차곡차곡 넣으며 속삭였다. 이제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보여줄 시간이야. 며칠 뒤 남편은 또 술에 취해 돌아왔다. 엄마가 너 때문에 속상해 하시잖아. 왜 그렇게 고집을 피워? 서연은 조용히 웃었다. 고집이 아니라 선택이에요. 내 인생을 지키는 선택. 상우는 비틀거리며 그녀 앞에 서서 말했다. 너 그 말 후회할 거야. 엄마가 너 어떻게 키워줬는데? 그녀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나 어머니한테 키워진 적 없어요. 당신들이 내 돈으로 다시 태어난 거지. 순간 상우의 얼굴이 굳었다. 그 눈빛 속에는 당혹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돌아서며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낮게 울렸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아들의 방에 들어가 말했다. 이젠 확실히 해야겠다. 며느리가 너무 나댄다. 어떻게 할까요, 엄마? 당분간 돈 관리만 내가 맡을게. 내 명의로 된 통장도 내게 줘. 저 애는 위험해. 알았어요, 엄마. 그 대화를 들은 서연의 눈빛이 식어갔다. 그녀는 속삭였다. 그래요. 이제 진짜 끝이네요. 그리고 그날 밤 서연은 다시 도시로 내려갈 준비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엔 도망이 아니라 싸움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폴더 가득한 서류를 가방에 넣었다. 시골의 새벽 공기 속에서 그녀는 한마디를 남겼다. 이 집, 이제 곧 무너질 거예요. 벽돌부터 관계까지 전부. 장마가 시작되던 날이었다. 창문 밖으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마당에 심어둔 감자밭은 진흙탕이 되어 있었다. 시골집 안에서는 여전히 같은 소리가 반복됐다. 아가, 김치 냉장고 좀 옮겨줘. 상우야, 비료값 카드로 긁어. 서연은 묵묵히 움직였다. 손끝은 이미 굳은 살로 덮였고 팔에는 피멍이 남아 있었다. 그녀가 입을 닫을수록 시어머니와 남편은 더 대담해졌다. 서연이 도시를 그리워한다는 걸 알고 마치 길이 없다는 걸 확인시키듯 그녀를 더 올감했다. 남편은 이제 일도 하지 않았다. 농사일을 돕는다며 하루 종일 어머니 곁을 지켰고 저녁이 되면 피곤하다고 도시에서 살 때보다 더 힘들다고 불평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조용히 식탁에 밥을 올렸다.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들며 말했다. 아가, 밥이 좀 질다. 쌀 씻을 때 물 좀 덜 넣어야지. 서연은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다. 시어머니는 그 미소가 불편했는지 코웃음을 쳤다. 도시서 일만 하더니 살림은 영감이 없네. 그 말에 남편이 덧붙였다. 엄마 말 맞아요. 당신도 좀 배워야 해. 서연은 그 순간 손끝에 힘이 풀렸다.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물었다. 이 집 내 돈으로 지은 거잖아요.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뭐라고? 제 돈으로요. 신혼집 팔아서 제 통장에서 제 이름으로 벌었던 돈으로. 그런데 왜 이렇게 제가 남의 집에 사는 사람 같을까요? 상우는 급히 말을 잘랐다. 또 그 소리야? 가족끼리 돈이 무슨 상관이야. 서연은 그를 바라봤다. 가족이요? 가족이라면 내 이름 빼고 다 정리하셨잖아요. 당신 어머니 이름으로 땅 사서 집 짓고 대출 받고 이게 가족이에요? 아니면 거래예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굳었다. 아가, 너무 오해하지 말아라. 나는 다 너희를 위해서 한 거야. 그래요. 어머니는 항상 너희를 위해서라고 하시죠. 근데 이상해요. 왜 항상 그 위암의 끝엔 어머니 이름만 남죠?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너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의심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그녀는 가방에서 복사해둔 서류를 꺼냈다. 토지명의 변경 서류, 통장 거래 내역, 대출 내역서. 탁자 위에 놓인 종이들이 부딪히며 잔잔한 소리를 냈다. 시어머니의 손이 덜덜 떨렸다. 그걸 어디서? 제가 만든 집이니까요. 제가 알고 싶었어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집이었는지. 남편이 벌떡 일어났다. 너 미쳤어? 이게 무슨 짓이야? 서연은 조용히 대답했다. 이건 미친 짓이 아니에요. 이제라도 제 인생을 되찾는 거예요. 상우는 얼굴이 붉어졌다. 엄마한테 사과해. 당장 사과해.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는 사과도 변명도 필요 없어요. 나는 오늘 이 집을 떠날 거예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다. 어딜 가? 여긴 내가 있어야 할 집이야. 아니요. 여긴 제가 만든 감옥이에요. 어머니와 당신이 함께 쌓아 올린 벽돌로 만든. 상우는 허겁지겁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서연은 이미 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기고 있었다. 비가 점점 거세졌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마치 오래된 울음소리처럼 방 안에 울렸다. 서연은 옷가방을 들고 현관 앞으로 나섰다. 시어머니가 막아서며 외쳤다. 이 돈, 이 집, 다 우리 가족의 거야. 내가 나가면 아무것도 없어. 그녀는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신발을 신었다. 그럼 그 아무것도 없음으로 살게요. 적어도 내 이름으로, 내 발로. 남편이 뒤에서 소리쳤다. 서연, 돌아와. 우리 가족이잖아.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가족이라면 사람답게 굴었겠죠. 그 말 한마디가 공기 중에 부딪혀 사라졌다. 서연이 문을 나서자 비바람이 그녀를 덮쳤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비는 차갑지 않았다. 그녀는 마당을 지나 대문을 열며 속삭였다. 이제 됐어. 내 몫은 여기까지야. 시어머니는 마당 한가운데서 비를 맞으며 소리쳤다. 그게 내 결혼의 끝이야. 세상 어디 가도 그런 집 또 못 찾아. 서연은 대문을 닫으며 낮게 대답했다. 찾을 필요 없어요. 이제 제 집은 제가 지을 거니까요. 그녀는 빗속을 걸었다. 길은 질척였지만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폴더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모든 증거와 잃었던 자신이 담겨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비는 더욱 세차게 쏟아졌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상하리만큼 밝았다. 이제 그 어떤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으리라는 듯 서연은 천천히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한 달 뒤 도시의 아침 공기는 여전히 복잡했고 자동차 소리가 사람의 숨소리를 덮을 만큼 거셌다. 그러나 그 소음 속에서 서연은 묘한 평화를 느끼고 있었다. 작은 오피스텔, 낡은 책상 하나, 그리고 노트북 한 대. 그녀는 그곳에서 새 인생의 첫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스며들었다.
서연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노트북 화면을 바라봤다. 메일 제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변호사 상담 부동산 명예 사기 관련. 그녀는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여 답장을 보냈다. 며칠 뒤 로펌 사무실. 서연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맞은편 변호사가 자료를 훑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통장 내역, 대출 서류, 건축 계약서, 땅명의 변경까지 모든 게 치밀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변호사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명예 신탁 사기건으로 갈 수 있습니다. 서연은 작게 웃었다. 감사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며칠 후 시골집의 내용 증명 우편이 도착했다. 명예 도용 및 부동산 사기 혐의 고소장. 시어머니는 편지를 들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뭐야, 상우야. 이게 대체 뭐냐고. 남편은 편지를 들여다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서연, 내가 진짜 이럴 줄은 몰랐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는 계속 중얼거렸다. 저 애가 우리를 고소했다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상우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엄마, 걱정 마. 내가 직접 서울 가서 서연 만나볼게. 설마 진짜 그럴 마음은 아니겠지. 다음 날 상우는 도시로 올라왔다. 서연은 변호사 사무실 로비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한 달 전보다 훨씬 단단해 보였다. 상우는 억지 미소를 지었다. 서연아, 이건 너무하잖아. 우리가 가족인데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치면. 서연은 그의 말을 자르며 차분히 말했다. 뒤통수를 친 건 내가 아니라 당신들이었어요. 상우는 어색하게 웃었다. 엄마가 조금 욕심부린 건 맞아. 근데 당신도 알잖아. 엄마는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서연은 냉정하게 대답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대신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게 어떤 건지. 그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그의 앞에 놓았다. 이게 뭐야? 서류예요. 법원 제출용 복사본이에요. 땅 문서, 거래 내역, 당신 통장 이체 기록. 다 여기 들어 있어요. 그녀는 천천히 웃었다. 아직 고소장 접수 안 했어요. 대신 하나만 물어볼게요. 당신은 지금이라도 어머니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어요? 상우는 침묵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그게 당신의 답이에요. 며칠 후 시골집 앞에는 낯선 차들이 멈췄다. 법원 집행관과 조사관들이 집 안으로 들어섰다. 최말순 씨 맞습니까? 부동산 명예 관련 조사로 잠시 협조 부탁드립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때 상우가 허겁지겁 뛰어나왔다. 잠깐만요, 무슨 일이에요? 조사관이 차분히 대답했다. 해당 부동산이 제3자의 자금으로 건축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누가 그런 짓을? 조사관은 차분히 말했다. 이서연 씨 명의 계좌에서 자금이 송금되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완전히 굳었다. 그날 밤 상우는 술에 취해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연아, 제발 고소 취하해줘. 엄마가 병원에 누워 있어. 당신이 이러면 진짜 다 망가져.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이미 망가진 건 오래됐어요. 다만 그걸 이제야 깨닫는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상우의 울음이 들렸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그 울음이 미안함에서 나온 건지 두려움에서 나온 건지 알 수 없었다. 며칠 뒤 법원에선 조정이 이루어졌다. 시어머니와 상우는 재산 절반을 서연에게 반환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요청했다. 서연은 변호사에게 말했다. 좋아요. 대신 한 가지 더 추가해 주세요.
뭔가요? 다시는 제 이름으로, 제 돈으로 어떤 서류도 작성하지 않는다는 각서요. 그녀는 펜을 들고 서류에 서명했다. 싸움은 끝났다. 그러나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리였다. 조정이 끝나고 집을 나서는데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우산을 쓰지 않았다. 얼굴에 닿는 빗방울이 오히려 시원했다. 그날 밤 서연은 도시의 작은 카페에서 친구 도훈을 만났다. 도훈이 웃으며 물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서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다. 이제 내 돈은 내 삶에 쓸 거야. 남의 집 벽돌 쌓는 일은 끝났어. 도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내가 결국 해냈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가로등 아래에서 젖은 도로가 반짝였다. 그 빛이 마치 새벽처럼 느껴졌다. 서연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진짜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시작이에요. 초가을의 공기가 맑았다. 서연은 새로 연 카페 느린 하루의 문을 열었다. 맡은 공기 속에는 볶은 원두 냄새와 막 구운 크루아상의 향이 섞여 있었다. 햇살이 유리창 너머로 들어와 바닥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카운터에 커피잔을 가지런히 놓으며 속삭였다. 이제 진짜 내 공간이네. 손님은 아직 많지 않았다. 하지만 하루하루가 조용히 쌓이고 있었다. 시골집에서 벗어난 지 넉 달, 그동안 그녀는 오직 자신을 위해 움직였다. 법원 조정 이후 받은 돈의 절반으로 이 카페를 열었고 나머지는 작은 임대 아파트 보증금으로 남겨두었다. 욕심이 아니라 온전한 평화를 위한 선택이었다. 그날 오후 문이 열리며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다. 친구 도훈이었다. 머리를 묶고 웃음기 가득한 얼굴로 다가와 물었다. 오늘도 손님 많네. 서연은 웃으며 대답했다. 조용한 게 좋아. 이제 북적거리는 세상은 좀 지쳤어. 도훈은 커피 한 잔을 받아들며 조용히 앉았다. 잠시 후 도훈이 말을 꺼냈다. 그 집 사람들, 요즘 소식은 들었어?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알고 싶지도 않아. 그래도 좀 궁금하지 않아? 서연은 잔을 닦으며 대답했다. 글쎄, 그냥 소문으로 들었어. 땅은 결국 팔렸고 어머니는 아파트 전세로 옮겼대. 상우는 공장 일 시작했다더라. 그녀는 잠시 잔을 내려놓았다.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네. 도훈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내가 제자리를 찾은 게 먼저지.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가로수 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아이들이 웃으며 지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예전에는 저 웃음소리가 부러웠다. 지금은 그저 고맙다. 내가 그 웃음을 부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니까. 카페 문 위에 종이 다시 울렸다. 손님이 들어왔다. 낯선 중년 여성이었다. 손에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저 커피 한 잔만 주세요. 블랙으로요.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내렸다. 여성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따뜻하네요. 참 사람 냄새가 나는 커피네요. 서연은 잠시 멈칫했다. 그 말이 유난히 마음에 와닿았다. 감사합니다. 그런 말 듣기 참 오랜만이에요. 여성은 미소를 지으며 카페를 나갔다. 서연은 창문 너머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 순간 문득 깨달았다. 이제 자신의 하루에는 억울함도 분노도 복수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대신 조용한 자유만이 있었다. 해가 기울자 카페 안이 주황빛으로 물들었다. 서연은 카운터 불을 끄고 의자 위에 가디건을 걸쳤다. 커피잔을 한 손에 들고 문 앞에 섰다. 저 멀리 노을빛 하늘이 눈부셨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제 누구의 그림자에도 묶이지 않는다. 내가 만든 집은 벽돌이 아니라 시간과 선택으로 쌓인 거야. 휴대폰이 진동했다. 번호는 알 수 없었지만 짐작할 수 있었다. 박상우. 서연은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보다가 손가락으로 천천히 전원을 껐다. 전화벨은 멈췄지만 마음은 잔잔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카페 불을 끄며 중얼거렸다. 이제 됐어. 나는 나로 살아갈 거야. 밤이 완전히 내려앉았다. 카페 유리창에 반사된 불빛이 반짝였다. 그 빛 속에는 더 이상 남의 이름도 남의 그림자도 없었다. 오직 한 사람, 이서연. 그녀의 이름만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